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인공위성과 우주탐사선 등을 실어 나르는 발사체는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발사됩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지난달 31일에 흥미로운 로켓 개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에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이같이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련해 우리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전력체계 등을 보완, 발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중 해상 기반 우주 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등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공중 기반 우주 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등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상 발사대가 아니라 항공기에 탑재해 공중에서 우주 로켓을 쏘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공중 기반 우주 발사체는 중형 혹은 대형 항공기에 탑재한 우주 로켓을 항공기에 실어 상공에서 발사한 뒤 성층권 이상 공간으로 쏘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지상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것보다 발사 비용이 저렴하고 고정된 위치가 아닌 가변적 위치에서 적시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미사일이 아닌 우주 로켓이라고 표현한 만큼 일단은 소형 및 초소형 군사용 위성 등을 탑재해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로켓 개발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면 탑재체의 위성이 아닌 탄두를 달 수도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진화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닌 국방부가 우주로켓 플랫폼 개발에 나서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여부를 정밀 감시하고 유사시 신속히 예방적 타격을 가하거나 반격 차원의 강력한 응징을 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풀이됩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결정과 한미 간 우주협력 강화 방침도 중요한 배경이 됐습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가 공중발사 우주로켓 플랫폼을 개발하면 여기에 초소형 혹은 소형 정찰 위성 등을 탑재해 저궤도에 띄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로켓 기술을 응용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공중 발사 방식의 장점은 저비용과 적시성, 그리고 탈지리성입니다. 우선 발사 비용이 기존 방식보다 크게 절감됩니다. 기존의 지상 발사 10 우주로켓 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미국의 우주기업 ULA가 간판급 우주로켓인 아틀라스 V에 인공위성 등 각종 탑재물을 실어 우주에 보낼 때 고객들에게 청구하는 1회당 발사 총 비용은 최저 1억 900만 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ULA가 공식적으로 밝힌 일종의 최저 기본 운임일 뿐이고 실제 1회당 발사 비용은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2억 2,5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영국 항공우주기업 버진오빗은 공중발사 우주로켓인 런처원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로켓의 1회 발사 비용은 1,200만 달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런처원의 발사 비용이 아틀라스 V의 평균 발사 비용 대비 약 5.3%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한 셈입니다. 1회당 발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유사시 정찰과 감청 및 통신위성 등을 안보 상황에 맞춰 적시에 자주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중 발사 방식은 지상 발사보다 일반적으로 대기 밀도가 낮은 고고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상 조건의 제약도 덜 받습니다. 지정학적 발사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탈지리성의 효과도 기대됩니다. 우리 군은 부족한 대북 정찰 자산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 10여 기의 소형 위성군을 띄워 실시간에 근접한 수준의 북한 감시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지구 저궤도를 도는 각 소형 위성들의 한반도 일대에 정찰 위치 방문 주기를 최소화하려면 보통은 경사각도 45도 수준의 경사궤도의 위성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전남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지상 발사 방식으로 우주로켓을 쏘아서는 위성을 해당 경사궤도에 올리기 어렵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로켓을 지상 발사하려면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상공을 지나는 문제를 감안해 한반도 남쪽에 제한된 방위각 범위 내에서만 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사궤도의 위성을 진입시키기 힘들다는 게 항공우주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공중 발사 방식은 이 같은 지정학적 제약을 덜 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일단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공중 발사 우주로켓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ALBM을 개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주로켓과 미사일은 기술의 원료가 같기 때문에 탑재체 자리에 위성이 아닌 탄두를 싣는 탄도미사일로 응용 개발될 여지가 있다며 북한이 사실상 탄도미사일인 광명성을 개발했을 당시에
추가적인 국제 제재를 피하려고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도 궁극적으로 탄도탄과 우주로켓 기술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평시에 일정한 작전 공력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탑재돼 있다가 유사시 즉각 발사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주변국들이 중대한 무력 도발 조짐을 보일 때 예방적 타격을 하는데 동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북한이 핵도발 등을 통해 우리 측 지상군에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ALBM을 탑재한 항공기가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공역에 머물면 북한에 보복 금징을 가할 수 있으므로 북한의 섣부른 도발을 억제하는 심리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현무 시리즈 개발에 성공해 함대지와 잠대지, 탄도탄으로까지 파생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도 상당히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군이 공중발사 우주로켓이나 ALBM을 개발하려면 이를 탑재할 항공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우리 군이 보유한 KF-16과 F-15K 전투기는 물론이고 C-130 허큘리스 수송기 등을 개량하면 ALBM을 탑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존 기종을 개량하지 않고 신형 수송기를 독자 개발에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침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최근 우리 군이 보유한 노후 수송기 등을 교체해 중형 수송기의 독자적 개발 방안을 올해 군에 제안할 것으로 전해져 공중발사 우주로켓과 연동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ALBM 개발은 지난 1960년대 미국이 시작했습니다. 명칭은 AGM-48 스카이볼트 미사일입니다. 장거리 폭격기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이었는데 기술적 한계로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1970년대에는 미국 공군이 주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항공기에 실어 발사하는 시험을 진행했는데 이 역시 전력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근래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추월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ALBM급 미사일을 개발해 운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도 사거리 3000km급 ALBM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해당 미사일은 2단 고체 연료 엔진 기반이며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은 이를 투발할 수 있는 신형 장거리 전략폭격기 시험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전 배치 시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의 괌과 알래스카 등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국방부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미 우주협력 강화에 대한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연내에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를 전력화하고 내년에 군 정찰 위성의 최초 발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한미 간 국방우주협력회의를 운영해 우주 상황인식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 인력을 교류하며 우주 훈련 참가 확대 및 우주 정책 공동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관련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코로나19 사태와 전투준비 태세 유지, 또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지정학적 발사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탈지리성의 효과와 기상 조건의 제약을 덜 받는 공중발사형 탄도미사일이 개발된다면 주변국들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